잘 쉬다 오셨나요? 43페이지 문제 마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그 그래프를 그리도록 합시다. 수 전체라고 하였으면 점을 무수히 많이 찍으라는 소리입니다. y는 x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x에 0을 대입해 봅시다. 0이겠군요. 1을 대입하면 1이겠죠. 1,1, 2,2. 즉 직선을 결정하는 건 점 2개이므로 이 점 2개만 이으면 이 정비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직선은 점 2개만 주어지면 결정이 됩니다. 2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0,0 1 넣지 맙시다. 분모를 없애는 2를 넣어요. 2, -1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2,1 그래프를 그릴 때는 분모를 없애는 수처럼 계산이 간단한 수를 넣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직선들을 모조리 이어버리면 되겠지요. 이런 식으로. 자, 2번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제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난대. 그러면 여기와 여기를 지나려면 기울기가 x의 개수가 양수이어야 하겠군요. 양수를 모두 찾읍시다. 1보다 작아도 관계없습니다. 양수인 게 중요하니까. 이 친구, 니은 디귿. x의 값이 증가하면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값은 감소하는 아래로 내려가는 그 그래프를 찾으래요. 이런 경우는 x의 개수인 a가 음수인 걸 찾으면 되겠군요. 기역과 리을이요. 자, 문제 풀었고요. 3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그래프가 나타내는 x, y 관계식을 구하는 과정이다. 한번 볼까요? 주어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므로 정비례 관계가 맞겠죠. 정비례는 0을 넣으면 0이 나온다고 했지. 0,0을 지나는 직선은 정비례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y는 ax라는 형태를 가지겠군요. 그럼 저는 a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래프가 점 3,1을 지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오른쪽 그림에 3,1이라는 순서상이 보이죠?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는 의미는 직선이 그 점을 지난다. 그 순서상을 식에 대입하면 성립이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y는 ax에 3과 x는 3과 y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1이므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례 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x가 되겠군요. 자, 4번 핵심 개념 정리하기. 정비례 관계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겠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라면 어디를 지나는 직선이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a가 양수라는 것은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것도 포인트고 a의 부호가 음수라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향하는 직선이라는 것입니다. a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제3, 4분면, 1, 4분면 지나고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야. 제3, 4분면, 1, 4분면. a가 음수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제2, 4분면, 4, 4분면을 지나게 되겠습니다. a가 양수일 때 x가 증가합니까? y도 증가하고 a가 음수일 때 x가 증가합니까? y의 값은 감소하겠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x축에 가까운 거야. 표현 주의하세요. a가 클수록 이라는 말과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란 말은 다른 거야.
y는 마이너스 3x가 있고 y는 2분의 1x가 있어. 둘 중 누가 y축에 가깝나요? 이게 훨씬 가깝죠. 이미지로 보여드리면 y는 마이너스 3x는 여기 있을 거고 2분의 1x는 여기 있을 거야. y는 마이너스 3x가 훨씬 가깝죠. 그런데 2분의 1이 더 크지. 그러면 a가 클수록 이란 말은 틀렸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이란 말은 맞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 할게요. 정비례랑 비슷합니다. x의 값이 2배, 3배, 4배가 된다면 이번에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한번 봐볼까? 그 형태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번에는 정비례는 1차식이었지만 이번에는 y라는 것은 분모가 x고 분자가 a가 되고 a가 0이 아닌 형태,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수항은 0인 형태를 반비례라고 부릅니다. 이 형태를 잘 보세요. x의 위치가 이제 분모에 있습니다. 이런 식을 분수식이라고 했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a가 유리수이라는 것입니다. 즉 y는 마이너스 2x분의 3일 때 a는 얼마라는 소리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소리야. y는 마이너스 x분의 5라는 것은 a가 마이너스 5라는 소리야. y는 7x분의 3이라는 것은 a가 7분의 3이라는 것이야. 관점을 유리수로 확장을 시켰어요. 자, 그래서 반비례의 판단은 정비례와 비슷하게 오른쪽이 분모가 x인 분수식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조건, 상수항이 0이지요. 자, 1번 동그라미의 의미는 분모가 x제곱이거나 그 이상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항이 0인 거는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자, 당연히 a는 0이 아니라는 걸 깔고 가셔야겠죠. 자, 이 개념이 당연히 반비례 판단법이 되시겠다. 자, 필기를 좀 알아서 이쁘게 해보세요. 이러면 또 필기 이상하게 할 거잖아. 제가 이쁘게 해야 여러분들도 이쁘게 하시겠죠. 이미 적고 있었다고요? 미안합니다. 반비례 판단법. 반비례 형태는 x가 2, 3배, 4배 되면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같은 거야. 그것을 정리했더니 y는 x분의 a 형태가 나왔어. 여기서 첫 번째는 당연히 a는 0이 아니란 걸 깔고 가고요. 두 번째, 분모가 x일 것, 뭐가 아닐 것, x제곱이나 x세제곱과 같은 여러 차수가 있으면 안 돼요. 분모가 x일 것이라고 해서 y는 2x분의 3인데 분모가 x가 아닌데요 라고 하지 맙시다. a는 2분의 3이라는 뜻이지. 제가 필기를 다시 또 수정해야 되네. 분모가, 그러면 차수 개념을 설명해서 분모의 차수가 1일 것으로 필기를 할게요. 바꿔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오개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게요. x제곱이나 x세제곱이 안 된다는 뜻이야. 자, 세 번째, 마찬가지 상수항은 0. 여기까지가 필기 끝. 반비례 판단은 다음과 같이 1번, 2번, 3번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있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이 빨간 줄 보입니까?
반비례 그래프는 x, y 곱이 어떤 수 형태로 주어진다면 이거는 반비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x, y가 마이너스 7이라면 y는 마이너스 x분의 7이 되고 이 식은 그저 a가 마이너스 7인 반비례식이 되겠죠. 두 곱이 12로 주어진다면 y는 x분의 12이고 a가 12인 경우가 되겠죠. 즉 이것처럼 x와 y의 곱이 숫자 형태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반비례 관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맞아요. 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시간씩 Y2일 동안 48시간의 봉사활동을 한대. 매일 봉사활동을 X시간 한대요. 그냥 하루에 X시간 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봉사시간을 총 48시간을 채워야 해. 그러면 내가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루에 1시간씩 일하면 48일이 걸릴 것이야. 하루에 2시간씩 일하면 24일, 3시간씩 일하면 16일, 4시간씩 일하면 12일. 그럼 이 두 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곱이 48로 일정하군요. x, y가 48입니다. 답을 y는 x분의 48로 쓰시면 되겠네. 되도록 좌변을 y로 정리합시다. 그래서 2번의 답도 반비례 관계가 되겠군요. 자, Q2번이 중요하죠. 반비라는 것을 전부 동그라미 쳐봅시다. 1번은 정비례죠. x. 2번은 정비례 반비례도 아니겠죠. x. 3번은 반비례가 맞죠. a는 마이너스 1인 경우야. 반비례 맞아. 4번 두 수의 곱이 숫자로 주어졌어. y는 x분의 4야. 반비례 맞죠? a가 4인 케이스. 5번 상수항이 살아있네. 안 돼요. 6번 맞겠죠? a는 6인 케이스야. 맞습니다. 자, 45페이지도 빨리 풀어보도록 합시다. 120권의 노트를 X명의 학생들이 나눠 가질 때 한 명이 가질 수 있는 노트의 수를 Y권으로 할 때, 그러면 한 명한테 120권을 나눠준다면 그 한 명이 120개를 가지겠죠. 두 명이 나눠 갔습니다. 60개씩 가져갈 수 있어. 세 명에게 줍니다. 40권씩. 네 명에게 줍니다. 30권씩. 어떤 특징이 있나요? x, y를 곱하면 120이지. 따라서 답은 y라는 변수는 x분의 12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속 x km 속력으로 20k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시간을 y시간이라고 했어. x가 시속 1이라면 20시간이 걸리겠죠. x가 시속 2라면 10시간이 걸리겠죠. 3이라면 3분의 20시간, 4라면 4분의 20시간, 5시간. 그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x와 y를 곱하면 20이라는 관계가 있죠. y는 x분의 20.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문제를 보고도 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지금 거속시잖아요. 시간은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것이지. 무엇이? 시간이라는 y는 거리를 속력으로 나눈 거랑 같겠다고요. 자, 2번 풀겠습니다.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즉 알고리즘을 킨다면 이 형태이거나 두 x, y를 곱해서 어떤 수가 나오는 형태를 찾으면 되겠네요. 자, 2번의 기억. 밑변의 길이 x, 높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y는 3x가 되죠. 이거 정비례 아닙니까? 안 돼요. 자, 그 다음 니은. 길이가 150cm인 테이프. x 도막으로 잘랐어.
한 도막의 길이를 y라고 한대. 그러면 길이를 150을 x 등분했대요. x로 나눴겠지. 그때 y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 형태는 반비례 맞죠? 네, 맞습니다. 니은. 그 다음 20리터의 물을 x명에게 똑같이 나눠준대. 한 사람이 받는 물의 양을 y리터라고 한대요. 20리터를 x명에게 나누어줘야 되니 나누어야겠죠. 그걸 y라고 하겠대. 반비례 맞죠? 디귿 맞아. 5% 소금물 x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y. 그러면 소금의 양이라는 것은 소금물에 100분의 5를 곱하면 되죠. 그게 y랍니다. y는 20분의 1x. 예, 정비례죠? 아닙니다. 자, 정비례 반비례 착각하지 맙시다. 정비례는 y는 ax로 문자가 분자에 있어요. 그런데 반비례는 y는 x분의 a로 문자가 분모에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3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 매분 x리터씩 물을 넣는데요. 채우는 데 걸리는 시간을 y분이라고 한대. 분. 관계식을 말하여라. 그럼 1분에 몇 분 넣는지 모르는데 1분에 x리터 넣겠지. 그러면 1분에 x리터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y분. 그러면 y분 넣었을 때 넣은 물의 양은 y분 넣었을 때 넣은 물의 양은 300x가 되겠군요. 맞나요? 일단은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근데 지금 시간이 y분을 쓰셨지. 그럼 넣은 물의 양이 xy야. 이거 넣은 물이야. 그런데 그게 제가 문제를 다 안 읽었어요. y라는 것이 가득 채운 시간을 y라고 한대. 자, 그러면 y분을 넣으면 가득 찼다는 것이지. 그러면 매분 x리터를 넣었는데 y분을 넣었으니 가득 찼어요. 이게 300이란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답을 y는 300 나누기 x라 해야겠죠. 이해 안 되면 될 때까지 돌려봅시다. 이 물탱크에 매분 50리터의 물을 채워 넣는데요. x가 50이라는 소리겠죠. 매분 넣는 리터니까. 가득 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래. 1분의 50, 6분의 300이겠죠. 자연스럽게 연산으로 구할 수도 있는데 아까 식을 세웠으니 x가 50이라는 걸 활용하면 y가 6이라는 걸 나오겠죠. 자, 그럼 3번 4분 만에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y가 4가 되고 싶대요. 매분 몇 리터의 물을 넣어야 하는지 구합니다. 그럼 4분에 300리터가 된다는 소리지. 1분에 그러면 2분에 150리터를 넣어야 할 것이고요. 1분에 75리터를 넣으셔야 하겠지. 관계식 세웠으니 이것도 활용해 볼까요? y가 4라는 것이지 x분의 300이 4래요. 그러면 x는 4분의 300이겠지. 뭐 하는 겁니까? 얘네 둘이 자리 바꾼 겁니다. 왜 자리 바꿔도 되나요? 등식의 성질 쓴 겁니다. 맞죠? 알았으면 사용을 합시다. x는 4분의 300, 75. 그래서 답이 75리터입니다. 4번 풀게요. 두 변수 xy에서 x가 2배, 3배, 4배가 변한다면
y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이 될 때 그 관계를 반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y가 x에 반비례할 때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분의 a, 이 관계가 성립하면 서로 반비례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이해 안 되시면 열심히 이해할 때까지 다시 풀어봅시다. 자, 이제 그래프 배우러 넘어가 볼까요? 자, 안타깝게도 반비례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입니다. 어떻게 곡선인 걸 알았나요? 모든 점을 하나하나 찍어봤기 때문이지. 여러분들도 한번 찍어볼까요? 자, 여기 y는 마이너스 x분의 4라는 반비례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x에 마이너스 4를 넣읍시다. 1, 마이너스 2를 넣읍시다. 2, 마이너스 1을 넣읍시다. 4. 자, 분모가 0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x는 0이라는 게 없습니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4,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 4를 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순서상을 찍어볼까요? 마이너스 4,1,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4. 그렇죠? 그 다음 1,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1. 자, 오른쪽 그래프 뒤에 네모안에 알맞은 걸 써 넣으래요. 뭐에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이건 한 번 더 설명을 해야겠네. 자, y는 x분의 a 그래프를 먼저 미리 맛봤습니다.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x 범위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같대요. x가 정수라면 점이 이렇게 찍힌대요.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면 점이 이렇게 찍힌답니다. x가 1, 2, 3, 4라면 점이 이렇게 찍힌답니다. 이제 그 정수를 좀 더 촘촘하게 하면 이렇게 생긴대요. x를 수 전체로 바꿔서 미친 듯이 점을 찍으면 이런 곡선이 만들어진대. 그럼 이 특징부터 한번 배워봐야 되는데요. 자, 이 특징은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끝없이 뻗어나가는 끝이 없는 두 개가 하나로 묶인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1번에 점을 찍어 보면서 이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x에 0을 넣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 있겠죠? 3, 마이너스 1, 4, 마이너스 4분의 3, 5, 어쩌고, 6, 어쩌고, 7, 어쩌고, 마이너스 100분의 3, 마이너스 1000분의 3, 마이너스 9만분의 3. 어디 가까워져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가까워집니다. 이제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까?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 아니 그냥 2분의 3 여기 있겠죠. 왠지 얘랑 뭔가 대칭인 것 같지 않나요? 점대칭인 것 같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어진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3,1을 지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세요. 점 하나하나 찍지 말고 중요한 점들, 결과가 정수인 점들은 몇 개 찍고 이것이 좌표축에 가까운 그래프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2번도 그려볼까? 1,6, 2,3, 3,2, 4,2분의 3, 5, 어쩌고, 6,1. 그러면 10분의 6, 100분의 6, 만분의 6, 10만분의 6 점점 0에 가까워지겠죠. 그래프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5, 어쩌고 6, 마이너스 1.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낯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것은 반복을 통한 훈련으로 극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갑자기 반비례 관계의 그래프를 문제를 통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A가 양수일 때를 먼저 이해하는 거야. 그냥 일단 외워. 양수입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A가 음수입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하고 싶습니까? 그래프를 한 10번만 그려보십시오. 자, 중요한 말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프의 모양은 좌표축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X축, Y축, 좌표축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만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한없이 뻗어나간다는 것도 같은 의미이고요. 한 쌍이라는 것도 점대칭이라는 말이고요.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다. 지나는 사분면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나오겠죠? 증가 감소 뭐 그때 다를 거지. 자, 봅시다. 이번에는 특이하게 A가 양수라면 그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어요. 아니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Y의 값이 내려가고 있지. 오른쪽으로 갈수록 Y 값이 내려가고 있지. 반비례는 A가 0보다 큽니까? 그래프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A가 음수입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고 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의 절대값이 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냥 원점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원점에 가까워질 뿐입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일단은 46페이지 하고 한 번 더 필기 노트를 꺼내야 될 것 같아요. 46페이지 먼저 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이 표를 통해서 표를 채웠고요. 점을 찍었습니다. X의 값의 범위가 수 전체라고 했으니 점이 아니라 곡선으로 마무리 지어야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저 그래프가 X축, Y축, 좌표축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데 좌표축이랑 만나지 않고요. 한 쌍이면서 직선이 아닌 곡선임을 이해할 수 있겠고요. 지금 A가 마이너스 4인 케이스를 만나셨죠. 그러니 제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고요.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그래프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고 가깝다라는 말을 한번 이해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릴 것은 y는 x와 y는 2x를 한번 그려보고 y는 마이너스 x와 y는 마이너스 2x를 그려볼게요. 이해하고 익숙해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리셔야 합니다. 저는 많이 그려봤겠죠? 자, y는 x가 아니라 x분의 1, y는 x분의 2 그래프를 그릴 건데 x분의 1은 빨간색, x분의 2는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지금 빨간색 경우는 a가 1인 경우고 파란색 경우는 a가 2인 경우 되시겠다. 그러면 빨간색 1을 그려요. 그럼 대충 이 좌표 그리드를 한번 이용해 볼까? 여기가 원점이라 하겠습니다. 여기가 x축이라 하겠습니다. x, 여기가 y야.
잘 보세요. 1,1 지나는 거 맞으시지? 대충 스케일을 위해서 여기를 1,1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를 넣으면 이제 스케일을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1,1이야. 한 칸에 0.5인 스케일. 여기가 1,1이면 2는 여기 있겠죠? 2,2분의 1, 3,3분의 1, 4,4분의 1. 빨간 점이 이런 식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맞지? 여기는 1,1, 2,1, 3,3분의 1, 4,4분의 1. 그러면 x의 2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2가 되지. x의 4분의 1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4가 되겠지. 엄청 커지죠? 그래서 갑자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 그럼 여기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왠지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이게 y는 x분의 1 그래프가 맞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는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2. 그래프를 좀 이쁘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지나겠네. 마이너스 2,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저는 제가 직접 그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됩니다. 여러분도 직접 그려야 이해가 돼요. 자, 이제 파란색을 그려볼게. 아까 여기가 한 네모 박스가 0.5, 두 네모 박스가 1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넣어야 y가 1이겠지. 2를 넣어야 y가 1이겠지. x에 1을 넣으면 2가 되겠죠. x에 2분의 1을 넣으면 4가 되겠죠. 즉 뭔가 파란색 그래프가 원점으로부터 좀 더 멀어졌습니다. 원점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죠. 원점으로부터 좀 더 멀리 있죠. 그러면 혹시 y는 x분의 3 하면 이렇게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원점으로 몰수록 a의 절대값이 커지고 있는 거야. 이제 음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한번 파악해 봤으니 빠르게 그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이제 또 추가 예시를, 아까 분수 예시를 안 했네. 일단 빨간색부터 그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거 이제 동의하실 거고요. 파란색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있겠지. 근데 갑자기 여기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들어온다면 여기 안쪽으로 생기겠죠? 익숙하지 않습니까? 다 그려보시면 됩니다. 안 그리면 이해 안 돼요. 한 번은 그려봐야 해. 그게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점 찍어 보면서 수업을 들으면 이해도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여기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a가 1, a가 2, a가 3인 경우는 이렇게 있을 거고요. a가 분수입니까? 그럼 여기 안쪽으로 파고드시겠지. a가 분수입니까? 안쪽으로 파고드시겠지. 그치?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면 여기 위에 생길 거고요. 원점에서 멀게 생길 거고요. 분수입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멀어지게 돼 있다. 이런 이미지를 기억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47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그래프 다음을 구하여 보래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 제2, 4, 4분면 지난데 반비례니까 십자가 그려놓고 2, 4, 4분면이네.
부호 판단에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인 걸 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니은과 리을이 되시겠지. 니은은 A가 마이너스 12인 경우고 리을은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경우야. 자, 각 사분면에서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감소한대. 근데 반비례해요. 어떤 경우입니까? 1번 경우입니까? 2번 경우입니까? 자, 1번 경우겠죠. X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이 그래프는 A가 양수인 걸 찾아야 하니까 답이 기역과 디귿이 되겠네. 여기는 A가 2인 경우고 여기는 A가 5인 경우가 되겠지요. 자,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래. 주어진 그래프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므로 반비례 관계일 것 같아요. y는 x분의 a인데 이 점이 2,6을 지납니다. 점을 지납니까? 대입을 생각해라. 이거 강조했어요, 분명히. 점을 지납니까? 대입을 생각해. 대입하려면 괄호 잘 치라고도 기억나시죠? 6은 y는 x분의 a에 x는 2, y는 6을 대입하래요. 그러면 y는 x분의 a. 그러면 a는 12가 되겠지. 그러면 y는 x분의 12야. 그럼 a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 맞겠죠? 이런 식으로도 확인해야 돼. 자, 마지막 4번 네모 박스 채우기. x의 값의 범위가 0이 아닌 수 전체일 때 왜 0이 아닌 수가 붙나요? 분모가 0이 안 되기 때문이지. 좌표축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절대로 붙지 않고요. 계속 무한히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한 쌍이었고요. 매끄러운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었습니다. A가 양수입니까? 이렇게 1, 3, 4분면 지나고 A가 음수입니까? 이렇게 2, 4, 4분면 지난다. A가 양수일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은 감소하겠죠. A가 음수일 때 Y의 값은 증가하겠죠. A의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고 작을수록 원점에 가깝겠죠. 가깝다. 자, 여기까지. 정비례, 반비례 개념 설명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조할게요. 반비례가 잘 안 와닿으실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점을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그래프의 형상을 숫자만 보고도, 식만 보고도 그래프의 형상을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경지 같은 거예요.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학생 여러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